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한창욱 작가님의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출판사는 다연 출판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디오북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에 출판사 측에서 제시해 주시는 가이드라인이 평균적으로 전체 책의 10에서 15% 이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물론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적절한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책처럼 성공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들은 허가해 주시는 분량이 좀 적다고 느껴질 정도로 마음에 드는 글들이 많아서 항상 추려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 주제를 미리 정해두고 그 주제에 맞게 글을 고르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덜 접해본 내용의 글을 읽어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추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신념의 동기를 부여하라. 당신은 성공할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당신은 성공이라는 회사에 입사하려는 수험생이다. 여기서 잠깐 시험을 쳐보자.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다. 아래 빈칸을 진지하게 채워보자. 이제 시험은 끝났다. 가장 현명한 채점관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적은 답에 대한 점수 또한 당신이 알 것이다. 매월 말일에 점수를 매겨보라. 점수는 매달 변할 것이다. 신념은 성공으로 가는 훌륭한 가이드다. 1번 문제의 퍼센트를 높이 책정한 사람일수록 다음 문제들을 푸는데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비밀이다. 성공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잠재의식이 깨어나고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서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한다. 촘촘하게 그물을 짜서 성공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도 하고 그러겠지.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열심히 돌팔매질을 해보라. 새가 돌에 맞아 떨어지는가? 반드시 새를 잡아야겠다는 사람과 잡아도 그만, 못 잡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과연 누가 새를 잡겠는가?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신념을 가져라. 신념을 좀 더 확고히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동기부여다. 신념을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동기는 철근이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무너질 수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 지금 당장 그것을 찾아라.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일찍 성공한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행동하는 사람. 당신은 햄릿형인가 돈키호테형인가? 물론 가장 좋은 건 절충형이다.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성공한 사람들에는 절충형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론 돈키호테형이고 햄릿형은 주로 예술 계통이 많다. 독사가 자기 본능에 가장 충실할 때는 고개를 치켜들 때다. 고개를 꼿꼿이 치켜든다는 것은 공격하겠다는 의미다. 맹독을 몸에 지니고 있더라도 고개를 치켜들지 못하는 뱀은 지푸라기와 다를 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완벽한 프로젝트를 지니고 있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부모 잃은 사자 새끼나 치타 새끼를 데려와서 오랫동안 우리에서 키우다가 풀어주면 대부분 우리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밀림과 비슷한 공간을 조성해놓고 그곳에서 일정한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야생 영역으로 돌려보낸다. 인간도 이런 면에서 보면 야생동물과 흡사하다. 직장 생활을 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킨다.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는 잘 적응하지만 외부 세계에서의 생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데다 자신의 능력을 내심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할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을 갖고 달려드는 사람과 불안감 속에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라. 모든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수많은 세월에 걸쳐 진화된 유전자를 몸 안에 지니고 있다. 즉, 마술램프 속 지니와 같은 거인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캐내어 10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여 꺼내보지조차 않는 사람도 있다. 일단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굳게 마음먹으면 비로소 성공의 길이 보인다. 당신은 알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그와 마찬가지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일찍 성공한다.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따위는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성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라.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하고 필요한 공부라면 일단 시작하라. 친구, 애인 등과 시시덕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당신의 경쟁자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 인생은 마라톤과 흡사하다. 연습할 때 경기장에 가보라. 한쪽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장난치는 선수가 있는 반면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달리는 선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시합 때는 어떠한가? 연습 때 웃던 선수는 5만 가지 인상을 쓰며 달리지만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연습 때 고통스러워했던 선수는 웃으며 달리지만 황홀한 승리를 맛본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미지 메이킹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이미지를 갖고 있다. 눈을 감고 전직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라.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누가 심어준 것일까?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유명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신문, 방송,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다. 공정한 보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대사회는 이미지를 사고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르마니 양복, 구찌의 핸드백, 롤렉스 시계의 이미지를 상상해보라. 그것들 역시 고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다. 오랜 세월 광고비와 홍보비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당신에게도 벤치마킹하고 싶은 롤모델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미지를 상상해보라. 그 역시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은 회사에서 어떤 평을 듣고 있는가? 그 친구 일은 잘하는데 이기적이야. 아, 그 친구 성실하고 인간성도 좋아. 좋은 평판을 형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야만 한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기본적 절차는 이렇다. 첫째, 자신을 알라. 자신이 어떤 평판을 지닌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개조해 나갈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둘째, 가치를 높여라.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알맹이가 형편없다면 비싼 가격을 부를 순 없다.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셋째, 자신을 홍보하라. 현대사회에는 비슷한 실력을 지닌 사람끼리 집단을 이룬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직장 다니는 동안에도 나름대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당신이나 경쟁자나 실력은 거기서 거기다. 그럼에도 경쟁자는 평판이 좋고 당신의 평판이 형편없다면 그것은 홍보 부족이다. 당신은 이미지를 파는데 실패한 것이다. 인품을 갖추는 일이 총체적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는 건 국지적인 일이다. 회사에서 당신에게 원하는 이미지는 한정되어 있다. 성실하게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유능한 직원. 성공을 꿈꾼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이미지부터 바꿔라. 승진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자책하지 말고 좋은 이미지를 쌓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인사과 간부라 해도 같은 조건이면 이미지가 좋은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주지 않겠는가?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진화를 포기한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독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이북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인 독서량은 확실히 줄었다.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책을 읽고 사물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맞춰보라.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라. 누가 책을 읽고 사물을 관찰하며 그것의 본질이나 이면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서는 품격이 느껴진다.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얼굴과 몸짓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진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왠지 경박해 보인다.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가장 거대한 에너지는 기록 문화다. 기록 문화를 갖고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다른 동물들은 기록 문화가 없기에 비슷한 경험을 되풀이하다가 죽는다. 반면 인간은 기록 문화를 통해 진일보할 수 있었다. 인류 역사는 길다. 고작 100년을 사는 인간이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하면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현재 여기 섰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진화론대로 인간이 계속 진화해 왔다면 인간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 진화를 가능케 한 것이 기록 문화이며 책과 같은 지식의 전달체다. 한 사람의 체험과 지식은 그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 속에 고스란히 새겨지고 그 유전자는 다시 자식을 통해 전달된다. 그래서 역사가 흐를수록 현명한 인류가 탄생한다. 현재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인류가 살아온 모든 흔적이 새겨져 있다. 훗날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인간은 지식병원에 가서 레이저 같은 걸로 뇌 속에 한꺼번에 지식을 심거나 알약 먹듯 방대한 지식이 담겨있는 캡슐을 삼키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까지는 멀고도 먼 얘기다. 중국 주나라에서부터 송나라 때까지의 한시와 주옥 같은 문장을 수집하여 분류해 놓은 고문진보에 이런 문장이 실려 있다.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다. 독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중요한 무기다. 그 안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경험해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고 혼자서 공부해서는 절대 깨닫지 못할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고 내일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미래 정보가 담겨 있다. 책을 통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시간 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작 몇만 원만 투자하면 지구 반대편의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니 얼마나 편리하고 고마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마라.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 책을 읽고 진화해 나아가라.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의 성공은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며 진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몫이다. 단순화시켜라. 사업 설명회에 자주 참석하다 보면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 투자자가 몰리는 사업은 단순하다. 한마디만 듣고도 어떤 사업인지 이해할 수 있다. 주최 측의 설명이 길어지는 사업은 다 듣고 나면 그럴듯할지라도 성공 가능성은 작다. 기획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사업 아이템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비즈니스 모델 설정이 잘못된 경우다.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나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돌아보라. 한마디로 작품을 설명할 수 있으며
듣고 나면 은근히 흥미가 동한다. 아예 한술 더 떠서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작품도 등장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눈먼 자들의 도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처럼 제목만 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즈니스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군사를 최대한 제거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인간의 뇌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세계보다는 예측 가능한 단순한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가전제품을 사면 부록으로 책을 한 권씩 줬다. 제품의 명칭 및 기능, 사용법, 주의사항, 고장에 대처하는 방법 등등이 실려있는 사용설명서다. 두툼했던 사용설명서는 세월이 흐르며 점점 얇아졌고 이제는 한 장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가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제품 자체가 심플해져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제품의 크기를 다윗에 비유한다면 초창기 제품은 골리앗이었다. 요즘 소비자의 시선으로 보면 망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부피도 컸고 무거웠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외형이 심플해졌고 작동법도 단순해졌다. 굳이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 보면 어떤 기능이 담겨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초보 사업가일수록 생각이 많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그러나 막상 시도해보면 비용만 많이 들 뿐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음식점만 해도 그렇다. 성공하는 음식점은 대개 전문점이다. 주인은 메뉴가 다양할수록 손님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메뉴가 다양하면 맛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업무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최대한 단순화시켜라. 일단 회의 횟수와 시간을 줄여라. 기획안 작성에서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업무 체계를 단순화시켜라.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은 경감되며 업무 효율은 높아진다.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욕심부리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인간의 뇌는 멀티플레이를 잘하지 못할 뿐더러 싫어한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숱하게 겪었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조차도 단순화시켜라. 대다수 사람이 쓸모없는 일과 쓸데없는 고민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행복해지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행복은 의외로 단순한 삶 속에 깃들어 있다.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한창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하기도 한다.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니 과욕이 낳은 참상이다. 작은 성공은 셀 수 있는 구슬과 같다. 100개쯤 되는 구슬은 정확히 헤아릴 수 있듯이 작은 성공은 변수가 적으므로 열심히 하다 보면 목표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큰 성공은 숫자가 많은 구슬과 같다. 100만 개, 1000만 개쯤 되면 일일이 헤아리기란 불가능하다. 대충 짐작으로 맞춰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산을 매일 오르면 등산에 자신이 붙는다. 어떤 산이라도 등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등산 마니아가 되면 높은 산에 오르기를 갈망한다. 중간 단계의 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히말라야 등정에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도 상당수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몇 차례 성공을 거두다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될 텐데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면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돌발 상황이 생겨 빚더미에 앉기도 한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리스크도 크다.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보지만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와, 사업 수완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사업을 키우셨죠? 경험자들은 칭찬 일색일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돈 냄새를 맡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의하는 사람도 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온다. 마치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기분이 든다.
자신감 또한 충만하다 보니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주변에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줘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이 잘 되면 아부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은 없다. 괜한 소리를 했다가 행여 미움이라도 받을까봐 말조심하기 때문이다. 칭찬만 받다 보면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하늘이 돈 버는 재주를 내려주었나 보다고 오판하기 쉽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 과욕을 경계하는 최상의 방법은 겸손이다. 성공 요인을 주변 사람의 공으로 돌리면 차근차근 성공의 사다리를 밟고 오르게 된다. 반면 성공 요인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간에 혼자 힘으론 불가능하다. 골방에 처박혀서 창작에 몰두하는 예술가나 실험에 몰두하는 과학자라 하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마련이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에는 교만이 싹튼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교만은 지혜의 방해물이라고 했다. 교만은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는 돈독해지고 인생은 한층 풍요로워진다. 위기를 즐겨라.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면서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해 보여도 어딘가에 집채 같은 파도를 감추고 있고, 바람은 솜털처럼 부드러워도 커다란 선박을 단숨에 뒤집어 버릴 만한 태풍을 감추고 있게 마련이다. 선장의 역량이 발휘되는 건 순조로운 항해 때가 아니라 파도가 높고 태풍이 휘몰아칠 때다. 뛰어난 선장은 강한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선원들을 독려해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어느 시기에 이르면 반드시 위기에 직면한다.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위기가 닥쳤을 때다. 뛰어난 사업가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임직원들에게 알려서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한다. 그런 다음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CEO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기업은 위기를 벗어난다. 큰 위기를 어려움 없이 넘겼다면 CEO의 탁월한 리더십도 칭찬할 만하지만 조직 자체가 잘 짜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직은 평상시에는 무난해 보여도 위기가 닥치면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가 자멸한다. 잘 짜인 조직은 평상시에는 복지나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시끄럽다. 외부에서 보면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전 직원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수습한다. 회사와 직원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엔 위기 자체를 즐기는 사업가들도 상당수다. 위험 부담이 큰 일은 그만큼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사업을 하려면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위기는 일의 한 부분이요, 나를 단련시켜주는 좋은 스승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나면 애사심도 높아지고 조직원들의 결속력도 좋아진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길로만 여행하면 아름다운 경치를 놓칠 수밖에 없듯이 안전만 추구하다 보면 돈 벌 기회가 없다. 때론 위기를 감수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부딪힐 땐 부딪혀야 한다. 어설프게 피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몸으로 부딪혀라. 계산상으론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막상 부딪혀보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수많은 위기를 헤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달과 6펜스의 저자 서머신 몸은 위기를 바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곧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닥쳐서 눈앞이 깜깜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라. 가장 힘들 때가 정상 근처라는 것을. 힘을 내자.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의 짜릿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간략하게 말하라.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다. 뇌는 보수적이고 게으르다. 변화를 싫어하는 데다 정보가 과도하게 입력되면 특색 없는 정보는 모두 지워버린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핵심만 추려서 간략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장황하게 이야기해봤자 시간만 허비할 뿐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예로부터 말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았고 듣는 사람은 지위가 낮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은 중간에 자를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경청해주면 관계의 주도권을 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게 된다. 말은 화를 부르기도 하고 복을 부르기도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새치어가 사람을 잡기도 한다. 말은 소통과 설득의 수단이다. 말을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설득의 달인들은 간략하게 요점을 말한다. 에이브러임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총 300단어가 되지 않으며 연설 시간은 고작 2, 3분에 불과하다.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라 불리는 스티브 잡스 역시 제품의 특징을 짧고 인상적인 구절로 압축해서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윈스턴 처칠은 옥스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는 이 문장을 점점 강하게 3번 외쳤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몇 해 전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와 할리우드 감독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의사결정권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다고 가정하고 1분 안에 프레젠테이션과 설득을 끝내야 하는 대화술이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60초면 충분하다. 60초 안에 머릿속에 각인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정보라면 가치가 없다.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면 간략하게 말하되 스토리를 입힐 필요가 있다. 처칠의 짧은 연설에도 스토리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기승전결을 활용해서 신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역시 스토리가 생명이다. 첫 마디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상상의 세계를 현실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시키는 게 기본 전략이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살만 붙는 게 아니라 군말도 붙는다. 대화의 통제권을 쥐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생기는 현상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간략하게 말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미국의 유명 앵커 레리 킹은 말한다. 난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나를 가르쳐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배우고자 한다면 경청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간략하게 말하라. 그래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한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라. 예전 부모는 아이가 공책에다 낙서를 하면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한다고 혼을 냈다. 요즘 부모는 아이가 만화가가 되려나 보다 싶어서 방치해둔다. 예전 부모는 출세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 부모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한 가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부모는 아이에게 일찍부터 여러 가지를 시킨다. 피아노, 바이올린, 무용, 태권도, 바둑, 글짓기, 그림, 축구, 농구 등등. 아이의 재능을 일찍 발굴해 그 방면으로 키워주기 위함이다. 드론 운항 관리사에다 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그워크,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생소한 직업까지 등장하고 매일 게임만 한다고 가족들 속 깨나 썩였을 프로게이머가 텔레비전 광고의 모델로 등장하는 세상이니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프로가 되어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오랜 세월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데다 설령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느 분야든 간에 터줏대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입성하려면 그들의 허가 내지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예체능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능의 높고 낮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단순히 터줏대감의 취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은 터줏대감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뒷구멍으로 돈을 건넸다. 그래서 예체능계의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직업의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괜찮은 직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공부해야 하며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러나 머리를 잘 쓰면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무혈입성, 싸우지 않고 곧장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일종의 블루오션 전략인데 바로 한 분야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백남준이 다른 화가들처럼 캔버스에다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과연 유명해졌을까? 백남준이 아무리 훌륭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가들과 그림 애호가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페인 국민은 백남준을 피카소와 나란히 놓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프랑스 국민은 백남준을 달리와 나란히 놓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러시아 국민은 백남준을 칸딘스키와 나란히 놓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남준은 1963년 비디오 아트라는 독특한 장르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로부터 36년 뒤인 1999년, 세계적 미술 전문지인 미국의 아트 뉴스는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25인에 백남준을 피카소, 달리, 칸딘스키 등과 함께 나란히 올렸다. 백남준의 개척자 정신이 빚은 결실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미 남들이 개척해서 성공을 거둔 사업으론 돈을 벌어들이기 힘들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세상이다. 경쟁이 치열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더 쉽고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라. 독점 사업을 하면 돈을 버는 건 땅 짚고 헤엄치기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다 하면 체면불고하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고 해서 지레 겁먹지 마라. 콜럼버스나 마젤란처럼 목숨을 건 항해를 하라는 건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사업 아이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끔 조금 비틀거나 다른 사업과 접목시키면 전혀 새로운 사업이 탄생한다. 작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정말로 그런 쪽으론 재능이 제로에 가깝다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라. 자본은 없지만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은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과 손잡고 사업을 하면 거북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격이다. 지금은 개척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부록, 꿈을 향한 출발선에서